네, 미디어 논평 시청자위원회 강화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지역방송의 생존 모델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 박민입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 또는 민영방송, 유료방송이나 무료방송 할 것 없이 이 방송의 공적 책임, 또 공정성, 공익성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런 기본 이념에 따라서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고 그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해서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시청자위원회입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이제 모든 지상파 방송 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 내지는 보도 전문 편성을 하는 그런 방송 사업자, 그리고 홈쇼핑 채널 같은 전문 편성 사업자에게도 역시 이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편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평가원 구성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이 제반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시청자위원회 사실상 지역 유지들의 사교 모임 아니냐, 이런 이제 비아냥을 듣고 있죠. 다행스러운 건 2017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 과정에서 시청자 주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요. 그러면서 시청자위원회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논의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시청자위원회 모습이 변모하고 있고, 특히 전북 지역에서도 전북 민원연을 중심으로 이 시청자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시청자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과 관련한 이 점진적인 변화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방송사업자들의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제어가 과정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기구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방송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인지, 좀 이런 생각들을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체 환경의 변화, 특히 다매체 환경, 특히 요즘처럼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실시간 방송, 이 본방사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서울 방송의 프로그램 경쟁력, 여기에 기대어서 지역 방송사가 생존해 나갔던, 즉 네트워크 모델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지역 시청자 입장에서 무한도전을 보기 위해서 지역 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 자체가 다매체 환경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역 방송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지역 방송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역 방송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정보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지역방송 왜 필요한지에 대한 효능감을 지역사회 또는 지역민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의 운영의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역 정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가장 적절하고 신뢰감 있게 다루는 미디어로서의 지역방송의 존재, 이것을 확인하는 것,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바로 지역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사 운영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이 편성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시청자위원회인 거죠. 결국 시청자위원회라고 하는 건 지역방송이 디지털 미디어 세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로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렇다면 시청자위원회는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먼저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계 각층, 특히 그동안 방송에서 소외되어 왔던 그런 계층의 대표성을 시청자위원회가 갖는 겁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그리고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이렇게 3시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의제 설정이 기타 시군까지 확대되는, 즉 다시 말하면 지역 대표성을 시청자 구성에서 담아내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청자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사동수의 선정위원회 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이 지역 대표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 변화를 초래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 청원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시청자위원회가 각계 영역의 대표성을 아무리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청자의 의견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광범위한 시청자,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시도들이 필요한데요. KBS가 시청자들을 위한 시청자 청원에 대한 의무 답변 제도를 도입한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시청자 청원에 대해서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그 제도, 이걸 지역방송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유명무실했던 시청자 게시판,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청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시청자 평가원을 운영한다거나 지역 시청자 단체들과 연대한다거나 또는 시청자위원회 워크숍 등 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내실화하거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시청자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청자위원회 강화, 이게 비단 시청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유일한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시청자위원회 강화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 지역방송의 생존 모델인 이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